이렇게 비싼 분양 가격 중에 서울에 6억 원대 아파트가 나왔다는 것이 실제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는 않았지만 24평 4억 원대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모두 완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평당 5천만 원, 34평의 국평이 17억 원을 하는 시대가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분양 가격이 상당히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멀리하는 경향도 보이고 아파트 신축의 분양을 높은 분양가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 아파트 신축 6억은 싫고 16억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고분양가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6억 원대에 분양한 아파트도 나왔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좀 관심을 보였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16억 원의 아파트 상당히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16억 원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주변 시세보다 8억 원 가까이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6억 원과 16억 원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입지적인 차이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나쁜 6억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의 경쟁률이 상당히 낮게 발생을 했고 또 16억이라고 하는 아파트이지만은 입지가 좋고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를 살펴보면은 지난달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전용 8호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에서 34평 되는 국민평형의 아파트가 거래가 많았고 9억 이하에 몰렸다고 합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직방의 자료를 이제 출체를 한 내용인데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9억 이하의 아파트의 매매 비중이 50% 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들 중에 8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보면은 7월과 8월에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었었어요. 하지만은 9월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9월 이후에 대출의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33평에서 34평형의 9억 이하 아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이제 관심 있게 보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가 이 조건에 부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의 규제를 피할 수 있었던 일부의 분들이 이런 물량들에 좀 집중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잔금 대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잔금을 치러야 하는 물량이 있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에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 9월을 지나면서 잔금 대출을 이제 하지 않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고 대출의 이제 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대출을 실행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 실행이 굉장히 어렵고 내년이 돼야지 이제 대출 실행이 그래도 조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금융위에서는 이제 12월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문들을 은행에 내려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금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경제 상황도 있겠지만은 대출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내년 기점을 통해 가지고 대출이 이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단편적인 지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되는 상황들, 경기 지표들 그리고 금리라든가 그리고 경제 상황 그리고 경제의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의 지표를 보고 부동산 시장을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양가를 보면은 평당 5천만 원대,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당 5천만 원이면은 이제 34평, 9평형으로 봤을 때는 17억 원이에요. 17억 원.
굉장히 높은 분양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부동산을 2003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은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뭐 1억, 3억, 5억, 7억 이렇게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34평형이 3억 원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3억 원의 아파트가 또 5억 원이 됐을 때도 그랬고 7억 원이 됐을 때도 10억 원이 됐을 때도 생각이 변함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는 너무나 높은 분양 가격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하다고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4평형이 평당 5천만 원대 17억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1년 새 44%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1년 새 44%가 상승을 해서 이제 17억 원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대 초반, 11억 원대에도 이 아파트의 공급 가격을 맞출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너무나 높게 분양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뭐 전쟁이라든가 또 이제 경기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물가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분양 가격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재건축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건축과 재개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부동산 대학원에 2012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졸업을 했을 때 대학원에 다닐 때 부동산 대학원의 교수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25층, 30층 이렇게 높이 올라간 이 건축물들 이런 아파트들이 우리 후세의 짐이 될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아파트들, 용적률을 다 뽑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돼야 될 건데 이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후세의 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그런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고분양가의 아파트 물량들이 너무나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시점에 왔고요. 제 생각도 조금 너무나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선도지구 같은 것들 그 일기 신도시들의 선도지구가 이제 지정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건축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지 미지수 그리고 이런 선도지구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이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재건축, 선도지구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게 됐을 때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 분양 가격을 최근에 5구제곱미터 24평형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 리츠 카운티 이제 최고가만 보겠습니다. 16억 7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8억 원을 로또라고 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방배역 인근의 아파트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아파트에 있고 영등포에서 분양을 했던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14억 4천만 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노원구의 서울원 아이파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억 3천만 원 선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이제 광운대의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가치가 있는 곳이었는데 방이 이제 2개였습니다.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역세권의 개발 그리고 복합 개발을 통해 가지고 미래 가치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았고 저 역시도 경쟁률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또 금천구의 한신더유 하이엔 에드폴에 이 아파트가 이제 6억 8천만 원, 6억 2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에 굉장히 저렴한 신축 아파트로 분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금천구, 시흥 금천구의 서울 아파트에 광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에서 완판이 됐어요. 사람들이 무작정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들 그리고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의 메리트가 있는 곳의 아파트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물량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12월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물량들 중에 다루었었는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일부 분들이 저렴한 분양 가격 때문에 청약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이따 경쟁률이라든가 추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경기도 안양시에서 분양을 했던 평촌자이 퍼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델하우스도 갔었고,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는 비공개 그 특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다루었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평형이 9.8억 원을 했어요. 아크로 베스티뉴 같은 범계역에 있는 안양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8천만 원에 1억 원 더 비싸게 분양을 했는데도 이제 1순위에서 완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권의 아파트보다 금천구의 한신도유 하이에드포레가 3억 원이 저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입지, 물론 입지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울의 아파트인데도 상대적으로 3억 원이 저렴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고분양가 물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을 이제 선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 가격에 나오는 물량들, 그리고 계약금 5%의 물량들이 있다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이 도래한 시기라고 보여지네요. 최근에 저가의 아파트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입니다. 이 단톡방에서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보면은, 이제 일정 부분의 분양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흥의 아파트처럼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제가 제 단톡방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오늘 1순위 청약하는 분양 물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역세권의 강남 접근성이 좋습니다. 84 타입은 6억 원이 너무 부담스럽고 59제곱미터 24평은 4억 5천만 원인데 판교나 강남권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제가 단톡에 올린 내용이에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고,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스터디 단톡방에 올렸었고, 이 물량은 59A 타입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비공개 물량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렇게 암암리에 청약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미분양이 난 물량이고, 제가 얘기한 타입만 완판이 된 물량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터디 멤버들 같은 경우에 청약하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선착순을 하는 데 있어서 5%로 계약을 하고 있는 물량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부동산 스터디를 심도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 비공개 물량들이라든가 비공개 특강, 그리고 1대1로 저와 소통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진심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답사도 같이 가면서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스터디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집중할 수 있는 물량들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계속 봤던 한신더유 하이엔 에드포레의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이제 4, 5제곱미터 6대1, 그리고 5구제곱미터 10대1, 7대1, 6대1의 경쟁률이 나와서 1순위에서 이제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 물량이 좋다고 제가 12월 추천 물량에도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면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입지가 좋고 비싼 가격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의 아파트들, 그리고 최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신축의 아파트들의 커뮤니티를 또 이용할 수 있다면은, 이런 것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들 중에 저렴한 아파트들, 그리고 계약금 5%에 내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그런 물량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크로의 리치카운티 같은 아파트는 8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롯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물량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지를 간단히 보고 마무리를 하면은 전타입 1순위 마감이 되었고 이제 최고 경쟁률 14대 1이 나왔다고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신더유 하이엔 에듀포레이의 입지인데요. 입지적으로 본다면 서울 시흥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외곽인데 그래도 신안산선이 지금 착공을 했고 시흥 사거리역 인근에 이제 입지를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라든가 버스를 통해 가지고 시흥 사거리역이나 금천구청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 역사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여의도라든가 공덕, 서울역 그리고 서울까지의 접근성을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또 탑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것들이 있고 인근에 관악산도 있고 공원들도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선택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나 높은 분양 가격에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가격에 나오는 물량들, 직주근접이 가능한 물량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1순위 마감이 되었지만은 이제 경쟁률이 많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미계약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청약 물량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의 청약 가격들, 분양 가격들이 너무나 고분양가가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저와 함께 비공개로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진정성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고정 댓글 통해서 스터디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